안녕하세요, 도리파입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드름 흉터 진짜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도트필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가 피부를 좀 부식시켜가지고 피부를 좀 재생시키는 그런 화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많이 했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레이저가 좀 보급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피부가 패여 있는 흉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치료가 까다롭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드름 흉터를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여드름 흉터가 치료를 하면은 또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드름 흉터가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한번 계속 좀 되짚어 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흉터 치료들이 맞을까, 요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길까요? 기름이 많아져서?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하면 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우리 볼록하게 튀어나온 염증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균과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싸우는 그런 반응이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 완전히 막 황폐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전쟁이 나서 계속 그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땅이 움푹 패여버립니다. 여드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드름도 큰 여드름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땅이 패여버리는, 그러니까 피부가 부식되면서 함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드름 흉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염증이 많다는 거는 땅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계속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있으면 저 땅도 부식이 돼서 패일 거고 여기도 패일 거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멈춰서 염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액티브하게 여드름이 나고 있다 하면은 일단 여드름이 안 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렁물렁한 땅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좋겠어요? 딱딱한 땅이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견고하고 딱딱한 상태, 그러니까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염증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피부가 좀 튼튼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부 장벽과 보습을 잘 해주면서 피부를 안정화된 상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보습 크림이라든지 재생 크림이 있으면 그런 보습을 충분히 잘 해주시면서 내 피부가 안정화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여드름 치료를 이제 비로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저 여드름 흉터 때문에 왔어요 하시는데, 막상 보면은 여드름이 막 많이 나고 있어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여드름 흉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차근차근 지금 영상처럼 설명을 드리면 전부 다 대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수긍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드름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데 내가 여드름이 만약에 나고 있어, 근데 나는 흉터 치료를 하고 싶어, 그러면 순서는 반드시 여드름 치료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여드름이 났을 때 오히려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흉이 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일단은 여드름 염증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면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약해진 상태에서는 염증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안쪽에서 부식이 일어나면서 피부 함몰이 되게 잘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압출을 했는데 거기가 흉이 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쪽에 있는 부식된, 그리고 완전히 고름 덩어리인 여드름을
짰더니 밑에 안쪽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흉이 졌을 것이고 그나마 좀 빨리 짰기 때문에 그 정도 흉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고름이라든지 이런 농이 오랫동안 피부 안쪽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피부 안쪽은 부식되면서 이렇게 함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여드름 흉터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송곳 모양으로 움푹 패여있는, 굉장히 각지게 깊게 패여있는 그런 아이스픽이라고 하는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그런 박스형 이제 여드름 흉터들도 있고, 그리고 라운드형의 여드름 흉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드름 흉터들의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이제 아이스픽 흉터예요. 왜냐면 그 범위는 되게 좁은데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도 좀 좋아져도 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순서 자체가 아이스픽 흉터가 가장 까다롭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병원마다 좀 치료 방법은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피부가 여드름 흉터가 있으면요 울퉁불퉁해요. 그거를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박피 치료를 합니다. 피부를 한번 사포질을 하는 거죠.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무 같은 것도 약간 매끄럽지 않으면 사포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피부를 조금 사포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박피를 해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박피 레이저라고 하는데, 그 박피를 할 수 있는 레이저 치료들의 종류가 또 되게 많습니다. 뭐 CO2, 어뷸 야그, 저는 이제 펄 프락셀, 이런 여러 가지 박피형 레이저 치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어떤 여드름 흉터들이 많은지를 보고 대체적으로 막 굴곡이 있고 울퉁불퉁하다, 그런 분들은 일단 박피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피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나온 치료인데요. 의료 장비를 이용을 해서 여드름이 나 있는 피부 안쪽에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장비 이름은 미라젯, 뭐 큐어젯,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드름 흉터 안쪽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좀 가느다란 좀 섬유질들이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제 당기고 있으니까 흉터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섬유질들을 끊어주는 바늘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줬어요. 그거를 서브시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약물을 거기에 빵빵빵 주입을 해주면 거기 안쪽에 있는 새로운 콜라겐들도 재생이 되면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섬유질도 같이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면은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피부의 살은 이렇게 좀 올라갈 거고,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되면은 볼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살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메인으로 또 많이 치료를 하고 있죠. 제 친한 동생인데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친구는 제가 피부 박피를 하는 치료를 한 5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된 상태라서 피부 안쪽에 우리가 콜라겐 재생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치료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드름 흉터 치료 자체가 단번에 좋아지는 거가 아니다 보니까 차근차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드름 흉터들도 새살이 좀 차오르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피부를 박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피층으로 콜라겐 재생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표피에 손상이 생깁니다. 표피가 손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피부 입장에서는 상처죠.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위가 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색소 침착이 오게 되면은 회복이 금방 좋아지는 분들은 뭐 일주일, 2주일 내로 바로 좋아지지만 좀 오래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색소 침착이 한 2, 3개월까지도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그래도 가역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부를 박피하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처음에 레이저가 나왔을 때는 이런 박피 레이저가 너무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에 대한 지식이 또 많이 없었던 시기라서. 그래서 박피 레이저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박피를 해버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비가역적인 부작용들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저 같은 경우는 박피 레이저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텀을 두고
그래서 1년에 저는 약간 소극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사람마다 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만약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피부 장벽이 좀 덜 회복된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박피 레이저는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충분히 내가 장벽이라든지 피부가 안정화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가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자주 할 수는 없어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몇 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는 편인데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여드름 흉터 치료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라서, 옛날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치료 항목 중에 하나라서, 내가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 이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이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흉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부작용이라든지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많은 병원들에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